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정말로 안 써야 합니다. 삶의 수준을 일정 부분 최대한 포기를 해야 그래야 돈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좀 유지시킬 수 있고 또 노년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사는데요. 빚진 사람들의 이 이유는 소득이 작아서가 아니라 빚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정확하게 5,100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이 빚쟁이고요. 그 중에서 614만 명은 숨만 쉬고 삽니다.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든 몰락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카드 막히고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물까지 안 나오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집에서 못 사는 거죠. 전세 보증금 다 까고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면 이제 길거리로 나앉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그리고 2025, 6, 7, 8, 9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연끌했습니다. 연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의미죠. 애시당초 집을 살 때부터 못 끝까지 이 신용도를 다 끌어다 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대출이자가 2배, 3배 올랐죠. 사실상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경매 처분이 뭐 한 달, 2달 안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이제 절차를 밟고 해야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한 1년 반, 2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부자가 되고 되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 이전부터 이제 금속법 시행되기 전에 그냥 금융노예 만들려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거죠. 금융계와 정치와 이 언론, 이 모든 업계들이 이 담합해가지고 사실상 노예를 만든 거예요. 600만 명을. 그리고 그 600만 명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들은 거의 지금의 이 상황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불편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삶을 되게 이제 비참하게 사는 게 이미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그 시기에 연끌 안 했으면 조상이 도운 거라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이 많은 일들이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많이 참혹하게 무너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대출 더 늘어나고 이 회사 잘리고 막 이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하층민으로 몰아가는 거죠.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중산층이 아니었던 거죠. 하층민이고 빈민층이었던 거죠. 그런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하철 요금도 앞으로 지금 수준에서 한 20% 30% 올라간다는데요. 기름값도 오른다는데 짜장면 값도 오를 거고 김밥도 라면 값도 다 오른다는데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이 가격이 전부 다 싸그리 다 오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과자 가격도 최근에 초코 들어가 있는 초코송인가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올랐어요. 20% 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되게 비싼 옷 사입고 비싼 신발 신고 해외여행 유럽 다니고 비싼 차 끌고 다니고 되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지냈는데 정말로 그들이 부자였는지 아니면 이 씀씀이가 큰 가소비하는 한심한 인간들이었는지는 두고 봐야 알죠.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이제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바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있고 겉으로 볼 때 되게 멋있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요.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허덕이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극빈층으로 이제 추락해 사는 거죠. 이제 좀 지나면 지하철에서 돈 빌려달라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도 많이 나온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다 잘 살고 부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속을 까보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망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망하는 개인도 많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은 주식시장 붕괴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10억에 샀으면 6억이나 6억 5천으로 내려가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내공이 되어야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면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을 7억 8억 낸 되게 영끌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또 어떤 이들은 10억짜리가 6억으로 내려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요. 근데 10억짜리가 6억으로 내려가면 대한민국이 망하냐고요?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그 10억짜리 집을 7억 8억 빚내서 산 그 영끌한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권들이 그 대출자에게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집 빼앗아서 경매 처분해가지고 채권 일부 해소하고 나머지는요 그 빚쟁이에게 끝까지 받아냅니다. 절대로 그냥 포기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동네인데, 그리고 금융권들이 얼마나 사악한 데인데 그걸 가만 냅둔다고요? 그런 리 없습니다. 안 겪어봐서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건데, 뭐 부동산 시장이 망할건 냅두면은 대한민국이 망해서 절대로 그렇게 냅둘 일 없다. 대출금리가 시중금리가 8% 10%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러는데 안 망합니다. 대출금리가 가상금리 부과해서 10% 12% 15% 하면 빚쟁이들이 망하는 거지. 금융권들은요 가상금리 부과해서 손실을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상금리 매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출자들 영끌족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일하고 또 버티고 하면요 나중에 퇴직금들 미리 다 땡겨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또 근속연수 더 채워지면 퇴직금이 또 생기잖아요. 다 퇴직금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한테까지 또 그 대출금은 이어서 있잖아요. 빚을 갚게 만듭니다. 꽤 무서운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서 자기 돈 10억으로 사면 문제 하나도 안 된다. 근데 10억짜리 집 사는데 7억 8억 6억 대출 받으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0억이 원래 한 4, 5년 전에는 2억 3억 가던 집이었는데 3배 4배 올라가지고 10억 된 집을 꼭대기에 산 사람들, 그네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비싸게 사지 말자, 싸게 사자 라는 말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 무리하게 빚내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최대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싸게 사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빚을 억지로 졌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고, 빚지지 말라는 얘기, 자기의 삶의 수준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거, 분수 지켜야 된다라는 거, 욕심 안 부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삶이 유지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분수보다 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까불고 빚지고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